아랑코 되는 거지 뭐. 씨. 원전을 하면 아랑코가 된다. 그렇지. 보면 2020년부터는 원전 네. 사이클이야. 2020년부터? 그래서 봤을 때는 사이클이라고 했으면 어디서부터 네. 시작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처음 원전 붐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1차 오일쇼크 1970년대. 네. 그다음에 2차 원전 붐이 일어났을 때는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오일 쇼크가 있을 때마다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네. 그치. 왜냐면 이 오일 쇼크라는 게 이제 화력 발전 쪽에 발전 단가를 너무 올려버리니까 네. 이제 발전 단가를 낮춰야 경기가 성장할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가장 근저에 있는 건 에너지니까. 그래서 원전이 네. 그때마다 주목을 받아서 이때 원전을 네. 만지었거든. 네. 근데 이때는 소형 원전이 없었지. 그때만 해도 다 기본적으로 대형 원전이었단 말이지. 네네. 대형 원전은 수명이 한 40년 정도 돼. 오, 네. 근데 이제 70, 80년대에 지어졌으니까 이제 네. 40년이면 이제 2010년에서 2020년이잖아. 네. 근데 여기서 유지 보수를 하면 10년을 더 쓸 수 있어. 잘 고쳤으면. 아, 이게 40년짜리가 50년까지 수명이 늘어날 수가 있구나. 시설 보수를 잘 했을 때. 그랬을 때 정말로 원전이 정말 낡아서 못 쓰게 된다고 하면 네. 그건 2020년 지금부터야. 아, 그래서 7, 80년대에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왔구나. 근데 마침 네. 또 코로나 이후에 네. 이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유가 난리 났죠. 유가가 난리 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원전 사이클이 딱 겹친 거지 이게. 아, 그랬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문 정권에서는 탈원전한다고 원전 산업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네. 이제 이런 사태가 되니까 이제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니까요. 윤 정부가 와가지고 네. 원전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고 이거는 꼭 수출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세일즈 열심히 다니시잖아. 네네. 잘 맞아 떨어졌지.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안보라는 네. 경각심이 되게 강해졌단 네, 말이야. 강해졌어요. 특히 원전을 한 번 지으면 네. 40년 쓰잖아. 네. 그 사이에 계속 시설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네. 에너지 안보에서 되게 국가에서 네.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야.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공산권과 이제 민주진영. 민주진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제 3내 국가거든. 아, 그래요? 중립국으로 보여. 우리는 지금 미국 편을 들고 중국이 우리를 싫어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뭐 동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3국이야.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체코, 폴란드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동권까지, 네. 그다음에 동유럽권까지 네. 이제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아. 근데 왜 그쪽은 우리를 중립국으로 보는 거야? 우리는 사실 남북적으로 미국 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돼.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수출했던 거는 네. 미국과 네. 그다음에 러시아였단 말이야. 아, 네네. 근데 러시아 걸 쓸까? 네. 동유럽이? 동유럽. 안 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미국 걸 쓰면 네. 유럽이나 동유럽이 제 3국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거라고. 아, 이 또 약간 편을 들어버리는 게 돼버리니까. 그치. 그러면 이것도 내가 만약에 러시아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이 많아. 근데 미국 소형 원자로나 뭐 대형 원자로를 지어. 그럼 러시아에서 안이 꼽게 볼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너네 거 안 사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한국 거 지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한국이 그들에 비해서는 중립국처럼 보이는 거지. 비교적 중립국으로 보이네. 한국 거 원전 짓는다고 약간 딴지 걸기 또 애매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국 포지션이 좋다 원전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일본에서도 원전이 많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원전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파산하고 없어졌어. 아, 이게 약간 산업이 구조조정이 돼버렸어. 되게 많이 났지. 40년 동안 안 지었잖아. 아,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었겠네. 근데 원전이 네. 매우 큰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한정 기술이라던가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그런 것들 주가가 그래도 그 전이랑 보면 10배씩 막 뛰었는데. 그래도 싸 보인다. 그래도 싸 왜냐면 보여요? 전체 시장을 한번 사이즈를 한번 보자는 거지. 이제 원전이 한 지난 40년, 50년 이전에 지었던 게 한 100기가와트 정도 돼. 네. 1기가와트당 한 7조 원 들었대. 그러면 700조 원 시장이잖아. 네. 그다음에 이제 교체 설비 한 10년 한다고 했지. 네. 1기가와트 아워당 1.7조 원. 네. 여기다 한 100기가와트 아워 지었다고 하니까 한 170조 원. 네. 그러니까 총 870조 원 정도 시장. 그거 엄청 큰 거지. 네. 근데 이게 한 번 지어지면 유지 보수로 한 40년 동안 그냥 캐시가 꾸준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시장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되게 좋으니 네. 지금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앞으로 먹을 시장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뜨는 거지. 그럼 지금 투자하기엔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시점은 지금이 딱 시점인 것 같아. 원전에 투자한다면 딱 네. 지금이 좋아. 특히 프랑스가 원전 비중이 높아. 네. 전 세계 글로벌에서 원전이 한 10% 정도 발전을 차지하고 있거든. 전 세계 글로벌 하나의 시장을 봤을 때 글로벌에서. 네. 글로벌에서 근데 이게 아직 10%밖에 안 된다고. 원자력이? 그래도 꽤 많네. 그렇지. 근데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겠지. 어. LNG 발전은 2%고, 네. 그다음에 핵 발전이 한 40%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LNG 발전을 하려면 당장에 뭐 2%에서 올라서 차근차근 올라오겠지만, 네. 그리고 원전은 10%인데 이것도 교체 발주가 일어난 다음에 거기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쵸. 예. 이제 중검다리 역할로.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큰 거지. 음.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있는 거는 네. 체코,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프랑스는 한 전체에서 한 7-80%가 원전이네. 그래? 근데 이게 많네. 최근에 많이 부셔져가지고 네. 정말 이젠 정말 지어야 된다 하면서 지으려고 하거든. 근데 독일이 한 2%밖에 안 돼. 근데 독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 아 맞아. 독일에서 이제 한다고 막 그랬잖아. 네. 독일은 네. 예전에 한 7-80년대 못 지었어. 왜냐면 2차 세계대전 네. 그거 전범국이었잖아. 전범국이어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우라늄 이게 핵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아예 사용도 할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없었거든. 네. 그래가지고 뭐 네. 러시아한테 LNG 받아가지고 이쪽 풍력, 태양광 이렇게 친환경 열심히 하다가 네. 최근에 가장 네. 전력이 부족한 나라가 돼서 얘네도 돌변했거든. 이게 왜 중요할 수 있냐면 네. 지난 10월에 이제 원전을 이제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냐 마냐 때문에 EU에서 되게 말이 많았거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반대한 게 독일이었어. 왜 반대했어? 지들은 원전 없으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애당초 없으니까. 없으니까 찬성한 게 이제 내가 아까 말한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나 이제 동유럽권 그리고 영국도 높거든. 영국 이런 애들. 근데 독일 지들이 급하니까 이제 네. 우리도 원전 네. 짓겠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거지. 유럽의 큰 형이. 큰형이 바뀌었으면 이것도 뭔가 큰 변화 아니에요? 그치. 얘네도 이제 원전 짓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러면 네. 누구한테 부탁하겠냐라는 거지. 제 3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근데 지금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아까 유럽과 미국의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잖아. 꼭 우리나라여야 될까? 유럽과 미국의 협력이 긴밀해지지만 또 다른 네. 한편에서는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그러겠다. 러시아처럼 꼴나는 거 아니냐? 그치. 어. 약간 에너지 안보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음. 외교적으로 되게 불리한 협상을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립국 네. 포지션인 우리나라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 매력적이지. 비교적. 네. 비교적. 그랬을 때 그렇구나.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 어디까지 네.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과거에 지은 거잖아, 7, 80년대. 네. 그때는 이제 단가가 낮았다고 모든 에너지 네. 모든 에너지 원들이요? 아닌데? 아니 시멘트 가격도 아, 7, 80년대랑 다르고 원자재 가격이? 메탈 가격도 네. 7, 80년대랑 다르잖아. 그때 기준으로 내가 아까 870조 원 시장이라고 한 거고 지금 이 메테리얼을 감안하면 더 높은 가격이겠지. 훨씬 높겠네. 그리고 네. 이게 교체 발주로 내가 말한 거고 네. 이제 앞으로 원전 비중이 전 세계 발전원에서 높아질 테니 어디까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플러스다. 그러니까 최소 870조 원 시장이다. 최소. 근데 약간 뭐 우려되는 상황은 없어? 우려되는 사업 숫자가 하나도 안 보인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두산건설이랑 이제 화력 발전, 수력 발전 그런 다음에 원전이 있는 거잖아. 네. 되게 복합 기업이라고. 네네. 근데 이게 어디서 얼만큼 손실이 나고 어디서 얼만큼 이익이 나고 버는지. 이익이 난다고 하면 어떤 게 이제 일시적인 이익이고 어떤 게 네. 정말 그 뭐, 계속 좀 사업 지속성이 있는지. 지속성이 이업인지 하나도 몰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몰라. 어. 과거에도 막 인수합병, M&A, 뭐 분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 정리가 안 돼. 본인들은 알까? 알지? 본인들은 알지. 내부자만 알 수 있는 투자겠네.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막 자세히 알지 못할 거야. 원전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게 1, 2년밖에 안 됐잖아. 2, 3년 됐나? 아무튼 그랬을 때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고 지금의 이 에너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네. 완전히 좋아. 이거는 뭐 숫자 갖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바텀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약간 글로벌
정세 이런 좀 매크로 탑다운을 넘어서는 약간 이코노미스트적인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약간 좀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 정도지. 근데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올 때 오히려 주가가 잘 가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네. 예전에 7, 80년대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2000년대 네. 이때에 이쪽 산업을 공부했거나 네. 이쪽에 업계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살 수 네. 있어. 그런데 내가 아까 말한 정책 피해주였다가 수혜주로 한 번에 바뀐 거잖아. 그렇죠. 정책 피해주에서 수혜주로 바뀌어서 몇 네. 10배 먹은 사람들이 있거든. 예전에 SK그룹이 네. 대표적으로 그랬고 네. 그런 다음에 예전에 금호그룹이 대표적으로 그랬고 이번엔 두산그룹이 과거에 그러한 답습을 하는 거거든. 네. 그거를 공부하고 정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그룹의 명운이 바뀔 수 있는지를 네. 잘 보는 사람들은 배팅할 수 있어. 이게 그냥 아는 거랑 이게 공부해서 자기 정말 지식이 되고 이걸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는 거랑은 네. 천지 차이가 배팅에서 차이가 너무 많아. 아니 뭐 단순히 그냥 뭐 정책 수혜주에 그냥 쭉 올라가는 뭐 이러한 밈 주식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을 잘 보고 각국 간의 이해관계를 잘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크게는 이념까지 그다음에 경제 구역별 이념까지 다 이렇게 훑어보면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보이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전. 오케이. 지금 우리 지금까지 참 뭐 많이 말했다. 뭐 임플란트, 원전, LNG, 전기차, 유가 언제 떨어지는지. 그랬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